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72회 약사 국가고시 후기를 들려드리러 돌아온 김키희세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박수. 되게 따끈따끈하게 신임 약사가 되신 우리 세 분 모셨는데 저는 72회 약사국시 간신히 붙은 김벤젠이라고 하고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디스크를 얻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독재리라고 세상에. 합니다. 지금은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공입니다. 끝이에요? 네. 저희가 국시를 1월 22일 때 봤는데 네. 벌써 3달이 지났어요. 네, 까먹기 전에 이 후기를 남겨서 우리 후배분들한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뭔가 공부를 할 만한 멘탈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 진짜 심각했어요. 인생에서 거의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그 국시 보는 전날 주변에 숙소를 잡았었는데 새벽 그때 한 3시까지 못 잤을 거예요. 국시가 뭔가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게 남아있잖아요. 압박감도 안 그래도 심했는데 다른 동기들도 가족도 없는 그 외딴 동네에서 그래서 아마 그 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산책 꼭 하십시오. 추천합니다.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아예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약사 국시 후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런 후기 이런 걸 좀 찾아보면서 맞아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멘탈 관리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루에 10시간 넘게 매일매일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 그건 시험이 이상한 거고 합격률이 매우 낮을 것이고 그럼 재시험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러면서 별 상상을 다 해봤고 나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붙어야 된다. 그래서 떨어져도 후회가 안 남을 만큼 열심히 했다. 정말 열심히 하셨나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뭔가 가시화를 시켜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과목별로 그냥 한 장씩 요약본을 싹 만들어서 매일 그걸 봤어요. 이거는 적어도 내가 다 안다. 제일 난 멋있어. 그걸 생각 못했지? 너무 귀찮았어. 그냥 글자가 꼴보기가 싫었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까먹지 말자가 주 목표였어요. 1주 전부터는 4일 동안 한 회독하기, 그리고 시험 전날에 한 번 또 한 회독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오늘 되게 자리를 배치를 잘한 것 같은 게 보면은 두 명으로 나뉘어요. 왼쪽은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직전에 뚱줄이 타서 아무것도 못한 두 명이 있고 오른쪽 두 명은 되게 계획적으로 내가 시험 전까지 뭘 해야겠다 이걸 미리 생각하셨던 두 분이 계시네요. 강의 중학교에서 다 같이 시험을 봤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그냥 내 교실에 같이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에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 그날 뭐 비염이 도지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계속 환기를 시켜서 좀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미리 담요를 무릎에 덮고 핫팩을 양손으로 잡으니 매우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냥 떨면서 봤습니다. 생명약학 참 지금 생각해도 이거 어떻게 풀었나 싶네요. 그거 시험지 이제 잘못 인쇄된 거 있나 확인하는 시간에 저게 뭐지? 하는 걸 봐버린 거예요. 이런 게 생각에 나온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걸 이제 머리에서 계속 그 시험지 덮고 나서 종 칠 때까지 저 화음물을 떠올려야 된다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요소가 저 요소고 막 서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기에 두 개가 다 나와 있어. 너무 한 분야에 대해 많이 나온 느낌? 이 관련해서의 내용은 한 2문제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끊임없이 나오지? 아는 게 없었어요. 저는 1교시 끝나고 정말 나가고 싶었고 제가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했던 과목이 병태였어서 역순으로 풀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미 멘탈이 갈릴 대로 갈린 상황이었어요. 이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병태생략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병태를 먼저 맞아요. 푸셨으면은 멘탈이 나가셨을 만합니다. 찌몽이가 특히 불었던 게 되게 뭔가 전략 과목 같은 게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 당신의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생화학이 뭔가 좀 복지적이었다. 편협한 쪽에서 나왔었던 걸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 안 했던 부분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 느낌으로는 사실 무난했어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미생물학을 좀 빡세게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 미생물학 내가 너무 지나치게 팠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팠다고 생각한 부분에서 꽤 많이 나와서 이거를 안 팠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 지엽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물학은 이번에 무난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도 사실 괜찮았어요.
그냥 중요 내용 잘 숙지했으면은 맞출 수 있는 정도?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저는 이 공부량 자체가 되게 적은 사람이잖아요. 약물학 자체는 공부를 별로 안 한 편인데 네. 그 선배들이 다른 과목 특히 약물 치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약물학 커버 어느 정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시험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웠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약물학이 약간 조금 오히려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예방약학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엄청 저랑 같이 열심히 정리본이를 만든 사람은 예방을 아예 막판에 버렸고 저는 끝까지 그걸 다 외웠는데 저랑 개수가 하나 차이 났어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수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릴 뻔했는데 문제를 바꿔주셔서 저는 맞출 수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이 이제 됐는데, 그게 약간 좀 매우 크리티컬한 그런 그쵸? 단어였고, 네. 이렇게 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수정이 된다고? 라고 오히려 한번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게 시험 당일날 문제나 혹은 보기 단어가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미리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제 푸는데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의 그 병태 생리학입니다. 제가 1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갔더니 다들 모여서 병태 생리학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81번부터잖아요. 81, 82, 83을 다 틀렸어요. 저도 제가 보기에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1교시 점수를 전 여기서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저 8개 틀렸어요. 많이 맞으셨네.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이러겠죠. 저는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질병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와서 저희가 약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기대하던 수준보다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좀 병태 생리학을 풀면서 당황을 했었을 것 같아요. 1교시 그리고 네.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내용이지? 하고 제가 시험 보고 찾아봤어요. 네. 교과서에 없는데 요약집에는 자그맣게 글씨가 써여 있더라고요. 원래 요약집에서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답답지로 콕 내려가지고 문제 대망의 2교시입니다. 2교시 때 멘탈 나가신 분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많으실 것 같아요.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생각지도 못한 단순 계산이 아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가 한 과목에 다수 출제가 되었다. 와, 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방정식이란 걸 세워가지고 풀어봤는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막 산수하고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막판에 제일 마지막 생략 문제의 3번째 문제를 풀고 있을 때 10분 타종이 쳤죠. 마킹도 1도 안 한 상태에서. 한 15문제가 남았는데 시간이 10분 남았고 마킹도 안 했었던 상태였네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생략이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네. 저는 몇 초 내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감이 안 오는 건 다 제끼고 나중에 풀어야지 하고 넘겨서 다행히 시간 분배는 잘 됐고 나중에 돌아와서 풀었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네, 저 같은 좋은 분들은 전략입니다. 맨델 씨는 어떠셨나요? 약간 원래 물리학학이 주력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냥 2교시가 거지 같았죠? 그러니까 그 2교시 때는 이제 제가 의약품학상학을 좀 과감하게 버렸죠. 한 과목을 버리는 전략. 네, 보통 여기를 많이 아예 그렇지 버렸어요. 않나요? 네, 제가 그래서-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근데 버렸군요. 물리학학기 아예 못 풀 수준이었다 이게 아니라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시 쉬워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식을 외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잘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성학 같은 경우는 저도 합성학을 버렸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그래도 구조는 다 외우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구조를 외우고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맞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 최종 물질이랑 이름만 알고 있어도 약간 찍어도 조금 근거 있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조언을 해드리는 게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저희도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치. 잘 적용이 됐던 과목이 있는 반면에 완전 경향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그런 과목들이 좀 있어서 일단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점은 있어요. 분석은 워낙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서 당황은 안 했어요.
저 이 몰라도 기기 문제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아 이거요? 이거 도저히 풀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점점 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꼼꼼히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꼼꼼히 대비해도 이거는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요약집에 있는 문제만이라도 정확히 알자 정도? 요약집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분석은. 저는 약동학 파트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쪽을 많이 틀렸어요. 저는. 약동학이 이렇게 어렵게 또 나올 줄이야. 약제가 전략 과목이었거든요. 그놈의 전략 과목. 네, 2교시도 그래서 전략 과목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2교시 물리학부터 풀었으면 그건 그거대로 주졌을 거라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교신 어쩔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상한 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그래도 몇 % 이상은 조금 맞출 수 있게 내긴 됐어요. 가장 무난했다는 평을 듣는 게 이제 마지막 생각학입니다. 얘네가 생각은 진짜 꼭- 좀 네. 정직한 과목인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면은 맞출 수 있어. 생각은 꼭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저 시험 준비 한 달 만에 진짜 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아, 생각 버리려고 하셨어요? 네, 저 그럼 생각이랑 대체 뭘 버려야 건지려고 돼서 하신 거예요? 넘어갑시다. 네. 한교시 약치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고. 약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무슨 설마 줄을 이렇게 몰랐어요.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살벌해? 이게 앞쪽에 이제 그 고혈압 이런 쪽 심혈관계 쪽이 많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생각보다는 앞에서는 별로 안 틀렸거든요. 근데 약치 전체에서 어렵게 낼 만한 게 심혈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네, 실제로 심혈- 어려웠나요? 네 아, 어려웠군요.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봐가지고 당황은 안 했어요. 심혈관계 확실히 공부를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솔직히 자신있게 답을 찍었다가 왜 이게 틀렸지? 하는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었는데, 그래도 네. 뭐, 그냥 저는 그냥 예상 범위 내에 있던 점수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좀 1차 치료제를 묻는 것보다는 좀 더 부수적인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아, 맞습니다. 우리 때 개정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꼼꼼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확실하게 외우고 있던 그 약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복이 없어가지고, 아, 나중에 궁금해서 책을 보니까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아, 요약집 줄글은 그대로 있고 요약집 표가 개정이 됐는데 그 표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싶었던 문제가 근데 무슨 있었습니다. 문제인지 알 것 같은데 저는 표만 봐서 맞췄던 것 같아요. 꼴받네. 비특징이에요. 그거는 요약집이 잘못을 했네요. 네 그래 아니 표를 시키든지 아니 여러분 요약집을 볼 때는 글과 표를 모두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이 늘어나고 있죠. 약치 교과서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아, 이래서 입학을 빨리 하는 게 좋았다. 그게 맞다. 약치만큼은 진짜 진도 안 밀리고 매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진짜 김벤재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게 국시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시험 직전에 멘탈이 좀 안 좋으시지 않았을까. 멘탈이 안 좋아지니까 공부를 잡을 수가 없고 공부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량이 줄어들고 그럼 더 불안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그 당일에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 보고 나온 당일에도. 저는 1교시 끝나고 김벤제는 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요? 아, 빨리 진짜요? 시험 끝났으면 좋겠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어떡해.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대견했어요. 그냥 아, 진짜 힘들었겠다, 멘탈. 나는 장난치는 줄 알았지. 그래도 어떻게 뭐든지 붙었네? 사람을 만나고 산책을 나가십시오. 아, 그래, 어쨌든 붙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데 약간 정도의 차이지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두 분 어떠십니까? 불안감은 어느 정도였나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스터디를 못하니까 캠을 켜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 구성원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저들보다 뒤처지게 공부를 한 것 같진 않다? 이런 게 있어서 나도 떨어지면 저 상대도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불안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면 되네요. 결국.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 맞아요. 맞습니다. 혼자 하면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계시고. 저도 혼자 하긴 했거든요. 일단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안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4교시, 솔직히 1, 2, 3교시까지 진짜 이거 어떡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4교시를
딱 문제를 풀면서 이게 해소가 됐어요. 편안해졌어요. 변화. 아, 떨어지진 않겠구나. 4교시가 일단 이번 시험에서 제일 양심 있었던 시험이었죠. 야, 과목이었죠. 아, 다른 교시는 양심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뭔가 양심 없는 게 있었잖아요. 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다. 뭐 솔직히 품질은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품질 다들 공부하셨나요? 품질을 많이 버린다고 들었습니다. 전 욕심내지 않은 과목에 포함된 게 품질. 아, 품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게 없나 봐요. 그냥 하는 정도. 그냥 내 나름에서의 최선을 다했고 점수엔 연연하지 않겠다. 네, 맞아.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품질에 자신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도 그걸 들었어요. 품질에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라는 그 효율이 나오지 않다라고 저도 들은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그대로 따랐죠. 역사법 다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진짜 과락이 되면 어떨까? 혹시나 이번에 문제를 내는 교수님이 나와 핀트가 많이 다르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무난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은 좀 걱정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냥 풀면서 모르겠는 게 있긴 했지만 다 풀고 나서 개수를 세봤을 때 아, 과락은 아니겠다 해서 몇 년 전에 이 하교시에서 과락이었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아는 거 위주로 빠르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모르는 건 그냥 과감하게 좀 넘기고 다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그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과거형입니다. 어차피 국시는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합격률을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사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어림도 공부를 없다, 해야 합격. 붙습니다 이제. 김벤제님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험에 대한 센스는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의 성향을 좀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평소에 벼락치기 해도 나는 성적이 잘 나왔다. 이런 사람이면 솔직히 혹시도 벼락치기가 안 되진 않아요. 남들 7, 8월에 시작할 때 10월에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넌지 아닌지 미리 파악을 하세요. 실제 공부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되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1교시, 2교시 본인 스스로 망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잘 답을 고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했구나 싶어도 마지막까지 멘탈 잘 잡으시고 시험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아리까리 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채점할 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음 과목 어떡하지? 다음 영역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어국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시험 풀 때도 진짜 정신을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앞에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도 정신적으로도 그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한 그 압박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그런 힘든 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옆에 붙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관리 끝까지 잘 하시면서 시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바대나 하러 가시죠. 저희는 우와. 약사 면허를 오. 땄기 때문에 게임을 하러 갈 거예요.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다들 이렇게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마스크는 가급적이면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촬영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당신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약사. 안녕! 기바! 키바! 기바.